세 번째 단원이 수열이고, 자, 수열이 뭐냐면 숫자를 나열하는 거예요. 자, 수열은 그냥 숫자만 나열하면 돼. 근데 얘들아, 나열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규칙을 가지고 나열하는 거랑 불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게 있겠지.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규칙이 있는 것만 할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규칙이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규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잖아, 맞죠? 이 두 개만 할 거예요. 이런 규칙을 가지는 것과 이런 규칙을 가지는 걸 하는데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열이라는 건 숫자를 쭉 쓰는 거잖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제일 앞에 쓰는 숫자를 A1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를 첫째 항이라고 합니다. 첫째 항. 그 얘는 뭐겠어?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가겠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둘째 항을 제2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가다가 보면 n번째 항이 있겠지. 그거는 그러면 제 n항, 뭐 n번째 항 이렇게 말할 거잖아. 근데 우리는 요거를 앞으로 일반항이라고 말을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항이 뭐냐면 이 수열이 어떤 형태로 써내려가는지에 대한 규칙을 알려주는 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A1, A2, A3 이렇게 썼지. 근데 모든 수열이 A1은 아니거든. B1 써도 돼. C1을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은 A를 갖고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는 거고요. B를 갖고 만들면 BN, C를 갖고 만들면 CN이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하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볼게요. 자, 만약에 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써내려가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 사이가 간격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2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었다든지 뭐 2를 뺀다든지 같은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숫자들이 있었던 거죠. 요런 숫자들을 갖고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차가 같은 수열입니다. 차가 같은 수열. 그러면 차라는 거는 우리 약속을 하는 거야. 뒤에서 앞의 수를 빼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앞의 수를 빼는 거야. 뒤에서 앞의 수를 뺀 게 서로 어떻다? 같다 이 말인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맞죠? 그때 이 뒤에서 앞에서 뺀 숫자들 있죠? 이걸 우리는 앞으로 D라고 할 거고요. 공차라고 말을 할 겁니다.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이란 뜻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뒤에서 앞에를 뺀 것을 공차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공차를 계속 뭐 해 나가는 거야? 더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서 앞에 뺀 거를 우리는 D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차를 더해 나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첫째 항이 있었거든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 거지. 몇 개? 공차 한 개 딱 더한 거잖아.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개 더한 거는 맞는데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 공차를 몇 개 더한 걸까? 두 개를 더한 거겠죠. 그러면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세 개 더한 거겠죠.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n번째 있는 i는 첫 번째 i에다가 공차 몇 개? 진짜? 잘 봐봐. 규칙을 봐봐. 두 번째 i는 한 개, 세 번째 i는 두 개, 네 번째 i는 세 개잖아요. 그럼 n번째 i는 n 빼기 1개의 공차를 추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만든 요거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뭐 1, 4, 7, 10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수열이 있어요. 첫째 항이 뭐예요? 그럼 A1은 보통 1 이렇게 쓰면 돼요. 요 사이 간격이 다 뭐라 한다 했어? 공차라고 표현한다 했지? 공차는 뒤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공차 D는 얼마죠? 3이다.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보통 묻습니다.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3n
3n 마이너스 2지. 자, 1 들어가면 얼마고? 그게 이거야. 2 들어가면 그게 이건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알면 내가 n자리에 어떤 수를 넣으면 그 항의 값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요까지 이해했나요?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보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첫째 항을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라 했고, 4항이 뭐야? 네 번째 항이란 뜻이지?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다라고 한 거죠. 근데 궁금한 거는 공차입니다.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3개를 추가한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1에 3d가 되겠죠? 그러면 3d는 9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공차는 3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괜찮죠? 자, 2번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5항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때 우리는 첫째 항이 궁금해요. A1이 궁금한 거지. 그러면 이 5항이라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4개를 추가한 거예요. 그럼 5항은 지금 마이너스 6이고요. 첫째 항 모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따라서 A1은 얼마? 6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첫째 항이라는 걸 A1이라고 쓰잖아. 근데 귀찮은 거야. 그래서 1을 생략해도 같은 거예요. 1을 생략하는 겁니다. 알겠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 5항이 있고 3항에 4배가 같다라고 했는데 5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4개를 추가한 거고요. 자, 여기 4 곱하기 3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2개. 그냥 관계식을 한 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A2 더하기 A4가 있죠. A2 더하기 A4가 6인데 그럼 A2는 첫째 항에 공차 몇 개? 1개. 4항은 첫째 항에 공차 몇 개? 3개. 자, 이 두 개는 목적이 결국은 연립을 통해서 A와 D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걸러 풀어서 넘겨. 아, 여기 걸로 넘길까? 걸러 풀어서 일로 넘겨봐. 어떻게 돼? 뭔 A? 3A. 8D인데 넘어왔지? 그러면 뭐? 4D는 0이 됐고 얘는 A가 2개네. 2A. 그 다음 요거는 4D는 6이죠. 연립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2개를 뭐예요? 빼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고 A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8이지. 넘어가면 플러스 18이지. 그럼 4D가 18이니까 D는 2분의 9. 맞아요? 그럼 첫째 항과 공차를 구했습니다. 자, 문제는 뭘 찾는 거래요? 7항을 찾는 거예요. 7항. 7항은 첫째 항에 공차 몇 개? 6개. 첫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요. D가 2분의 9입니다. 그럼 플러스 얼마 하는 걸까요? 6 곱하기 2분의 3일 거잖아. 맞지? 이렇게 할 거니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18이겠지? 아닌데? 뭐지? 9, 3, 27이네. 그래서 얼마다? 21. 자, 필수예제 3번. 여기 31항이 85니까 뭐 A 31은 85. 그 다음에 45항은 127. 사실 얘들아 이렇게 2개 정도 주면 연립방정식으로 첫째 항 공차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31항이라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30개. 45항은 첫째 항의 공차 44개. 그러고 나서 2개 연립하면 되잖아. 맞죠? 자, 이제 2개를 빼면 되겠죠? 자, 2개 빼면 어떻게 될까요? 127에서 85를 빼면 밑에서 위에 거 빼자 그냥. 127에서 85를 빼면 42겠죠. 그러면 A는 사라지고 여기서 이거 빼면 14D죠. 그럼 D는 얼마예요? 3이고요. 자, 공차가 3이야. 얘가 3이면 90이다. 90이 넘어가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5니까 1번 첫째 항은 마이너스 5, 공차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 100항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A 100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100번째 놈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99개. 얘들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잘 생각해봐. 너네 만약에 뭐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있을 때 5항은 야 기준으로 보면 공차를 4개 더해야 되지. 근데 5항이 이거 기준으로 보면 공차를 몇 개만 더하면 돼? 2개만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항을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러 개를 한번 써볼게. 지금 내가 이 100번째 항을 첫째 항 기준으로는 공차가 99개가 맞겠죠? 근데 여기 지금 31항도 있고요. 45항도 있잖아요. 그러면 31항 기준으로, 즉 31항을 기준으로는 공차를 몇 개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45항을 기준으로는 공차를 몇 개 더 할 거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운가 보세요. 여기 이제 1 잠깐 씁시다. 밑에 쓰는 숫자들 있지? 잘 봐봐. 이거 두 개 합이 이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건 거야. 그 얘가 지금 31이잖아. 그러면 공차 몇 개인지 어떻게 판단한다고? 100에서 31 빼 뭐야? 69 맞지? 그러면 69D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기가 45잖아요. 그럼 100에서 45 빼면 55겠죠? 그럼 공차 55개 해도 다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 이거 할래요, 이거 할래요, 이거랑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첫째 항을 구했으니까 내가 첫째 항 기준으로 하면 얘는 마이너스 5에다가 99 곱하기 3을 하면 된다는 뜻인 거고, 만약에 어떤 애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31항이 지금 85잖아. 그럼 85에다가 69 곱하기 3을 하면 되겠고, 뭐 이거 좋아요 하면 127에다가 55 곱하기 3을 해도 답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항을 구할 때는 반드시 첫째 항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그러면 반대로 푸는 거야. 2번 문제가 100번째 항의 값을 찾는 거였다면 3번 문제는 몇 번째 항이 175가 되나요?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항을 찾아내셔야 돼요. 일반항을 찾으면 여기 뭐 들어가면 175가 됐을까?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일반항 공식이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d였어요. 그럼 첫째 항이 방금 얼마였죠? 마이너스 5. 공차는 3. 그러면 괄호 풀면 3n 마이너스 8이 일반항 an이다. 그러니까 n번째 항은 이거야 라고 알려준 거죠. 그럼 n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175가 되나요? 라고 묻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럼 3n은 183이죠. 그러면 n은요 61이겠네. 그래서 제 61항이 175라는 값을 가진다 라고 하시면 돼요. 한다? 필수예제 4번. 자, 필수예제 4번이 1번 첫째 항이 뭐예요? 첫째 항? 친구들. 등차 수열이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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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라는 거는 제일 앞에 쓴 것이 첫째 항이죠. 그럼 첫째 항은 얼마요? 100이에요, 100. 첫째 항은 100. 그럼 두 번째 항이 97, 세 번째 항이 94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공차는 항상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라 했지? 그럼 공차는 얼만데? 마이너스 3인 거지. 얘는 지금 항이 값이 점점 작아지지. 그럼 얘들아 언젠가는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물었어?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었어? 몇 번째 항이 처음으로 음수야? 라고 물은 거예요. 이 문제든 다음 문제든 반드시 일반항을 구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만 알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공차라고 쓸 거고 이 아이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대체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이 값이 음수가 되나요? 라는 얘기는 얘를 0보다 작게 하는 이거 왜 1이고? 얼마고 이거? 그러니까 100
103이제. 자, 0보다 작게 하는 n 찾는 겁니다. 그러면 3n이 103보다 큰 거지. 그럼 n은 뭐보다 큰 거야? 3분의 103이잖아. 3분의 103은 34. 얼마 아닐까? 1항, 2항은 있는데 1.1항 이런 건 없다 알겠지? 그러면 요거 다음 항이란 뜻인 거잖아. 맞죠? 그럼 그게 몇 항이에요? 35항이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35항이다 라고 하면 돼요. 또 해보자. 비슷한 거야. 이번 문제도 등차 수열이니까 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첫째 항인 거예요. 자, 첫째 항 얼마? 마이너스 52. 뒤에서 앞에 거를 뺀 게 공차거든요. 그럼 공차 얼마예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돼요. 그럼 공차는 6. 6이지? 맞지, 맞지? 자, 그럼 1번항 구해볼까? 1번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그러면 괄호를 풀면 6n 마이너스 58이라고 하겠죠. 자, 이 문제는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니? 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6n이 58보다 큰 거고요. 그럼 n은 6분의 58이니까 6, 9니까 9점 얼마겠네? 그럼 어느 항에서? 10항에서 처음으로 양수의 값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문제는 음수 되는 거. 얘는 양수 되는 거였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보다 큰 거? 100보다 큰 건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다 같은 유형인 거야. 아까는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이번 거는 뭐? 100보다 큰 거.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필수예제 5번. 첫째 항이 얼마예요? 첫째 항은 1이고요.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공차죠. 공차 얼마인가요? 4. 그럼 1번항 구합니다. 첫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그게 얼마니? 4n 빼기 3이겠지? 이게 어떻게 되라고? 100보다 커야 되는 항을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4n이 103보다 큰 거잖아. 그럼 n이 25. 얼마 아니겠니? 맞니? 그럼 어느 항? 그렇죠. 26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졌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필수의 6번요. 18이랑 9 사이에 숫자 2개 넣으래요. 그러니까 18과 9 사이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2개를 딱 넣었다는 뜻인 거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항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1항, 이거 1항 하자. 그럼 이건 어느 항? 4항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항은 1항에다가 공차 몇 개? 그렇죠. 그러니까 4항은 1항에다가 공차를 3개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3D는 마이너스 9니까 D가 마이너스 3이겠죠? 얘들아, 공차는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공차를 계속 더해 나간다고도 표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공차 더하면 이 아이, 공차 더하면 이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럼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얼마? 15. 여기는 12고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중간에 넣은 숫자 2개는 15와 1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확인 체크 279번에 AN이 3N 빼기 5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문제들 있지. 이 문제가 지금 첫째 항과 뭘 구하는 거였지? 공차를 구하는 문제였잖아. 맞죠? 요게 지금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애들이 다 이런 형태라는 거거든. 우리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뭐야? A1 더하기 N-1D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야는 숫자일 거고 야도 숫자고 야도 숫자고 야 혼자 문자인 거잖아. 너희 눈에 맞지? 그 얘를 전개를 했을 때 D라는 숫자 곱하기 N 맞죠? 플러스 A1 빼기 D 이렇게 쓰인 거거든. 그래서 정리하면 뭐 이렇게 됐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은 일반 항을 구하면 n에 관한 1차식인 거예요. 맞죠? n에 관한 1차식.
자, n에 관한 1차식이 보이면 아, 이 아이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n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뭐라고? 공차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는 공차가 뭐야? n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공차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 글자가 뒤 적혀 있잖아. 맞지? 그럼 얘도 지금 일반항인 거니까 n한테 누가 곱해져 있어? 3이 곱해져 있죠. 그럼 공차가 뭐다? 3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첫째 항이라는 거는 A1 찾는 거지. 그럼 너네가 A1을 찾기 위해서 n에 뭐 했겠니? 1을 넣었겠지? 그러면 너희 눈에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들 있지? 3, -5의 합이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대. 숫자 곱하기 n 더하기 숫자의 꼴로 되어 있을 때 n에 곱해져 있는 얘를 뭐라 한다? 공차라고 한다. 됐죠? 얘를 공차라고 한다. 그리고 첫째 항은 어차피 n자리 1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뭐 하는 거? 더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숫자의 합을 첫째 항이라 하고 n에 곱해져 있는 거를 공차라고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항을 보면 두 개는 바로 구해진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확인 체크 700, 279번인가? 그 문제를 처음에 배울 때는 하나하나 다 넣어서 하는 게 맞지만 많이 배우고 나면 바로 공차는 3, 첫째 항은 3 빼기 5니까 -2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죠까지? 등차수를 한번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한 개 더 배우고 자, 내용 네 번째 등차 중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들아 너네한테 중점이 뭔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중점. 중점은 이 점과 이 점이 있으면 그거의 가운데 점을 중점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어때? 같지? 이게 중점이었잖아. 그러면 등차 중항은 뭐냐면 등차술에 항이 쭉 있는데 항이 3개가 있다고 해보자. A, B, C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거 있지? 가운데 있는 거. 이 가운데 있는 거를 등차 중항이라 하는 거야. 왜? 공차가 어때? 같지 않니? 이 간격이 같다는 뜻인 거야. 결국 중점 개념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를 가운데 있는 항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ABC가 있대요,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ABC가 있으면 공차는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공차는 원래 어떻게 구해? D에서 앞에 거를 빼죠. 그러면 B에서 A를 뺀 것도 공차죠. 아니면 C에서 B를 뺀 것도 공차 아닙니까? 공차는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넘어가면 2B는 A 더하기 C가 되니까 B라는 거는 2분의 A 더하기 C다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I는 앞에 거, 뒤에 거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니까 중점의 개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앞뒤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일단 필수 예제 7번을 보세요. 너희 눈에 항이 3개 있는 거 보이나요? 이거.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누가 등차 중항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등차 중항이거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I는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양변에 2를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는 3x 더하기 3이다 라고 하겠죠? 그 넘어가서 단순히 2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 하면 1, 2 하시고 1, 5 하시고 5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인데 문제에 조건이 없죠? 그럼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필수 예제 8번 3차 방정식에 세근이라고 보통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잡았다. 수학상에서. 그래서 세 개의 합을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기억나죠? 2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는 a분의 c였고요. 셋 다 곱하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였습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근데 얘들아 만약에 그 세 개의 근이 등차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근 세 개를 알파, 베타, 감마 잡지 마시고요. 어떻게 잡냐면 세 개가 있으면 어차피 등차니까 간격이 다 똑같다는 뜻이지. 가운데 거를 A 잡으시고요. 마지막 거는 A 플러스 D. 그러면 첫 번째 거는 A 마이너스 D라고 잡아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세 개에서 이거 분리해요.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그대로 밟아요.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얘들아. 자 여기 봐봐. A가 1, B가 마 3, C가 마 6, D가 K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죠? 3 이렇게 되겠지. 그 여기서 DD 사라지지. 그러면 3A가 3이니까 A는 얼마야? 1이지. 그럼 얘들아 이제 바꿔. A가 1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1 플러스 D가 되고 1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가는 겁니다. 두 개씩 곱할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 하면 1 마이너스 D, 이렇게 두 개 하면 1 플러스 D,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1 마이너스 D 제곱의 합이 A분의 C야. A분의 C. 자, A분의 C 한 번이 마이너스 6. 자, 이거 보니까 플러스 D 마이너스 D 사라지고 3 빼기 뭐 D 제곱은 마이너스 6이니까 D 제곱이 9다. 잠깐 멈출게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K니까 일단 마지막 거 해보자. 세 개를 다 곱할 거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D제곱 아닐까? 그것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지금 K 찾는 거지. 그럼 굳이 아까 이 D제곱이 9다. D가 풀마 3이다. 나눌 필요가 없어. 왜? 여기 어차피 D제곱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D제곱인 9를 넣으면 K가 얼마란 얘기예요? 8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K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